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시사 퀴즈 질문을 드렸죠. 오늘 드린 질문은 독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구상 연설을 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였습니다. 보기 말씀드리죠. 1번 스웨덴, 2번 드레스덴, 3번 셔스덴, 4번 코르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5분 추첨해서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티켓을 선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예스와 노 질문은요. 이런 것이었죠. 고무줄 경선 룰 이대로 괜찮을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7762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으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경선 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룰이 변동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9815님께서는 괜찮지 않아요? NO! 라고 적으셨습니다. 방식이 확정되는데도 여기저기서 반발이 거센 거 보면 문제 있는 거지요?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조정 명령을 발동을 해서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했는데요. 출판사들은 부당한 조정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정면 인터뷰 교육부 측과 교과서 출판사 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조재익 교과서 기획과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조재익입니다. 네, 어제 이 교과서 가격 인하를 하라고 출판사들에게 조정 명령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내용입니까? 희망 가격 같은 것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경우에는 희망 가격이 한 6,890원 정도이고요. 네. 고등학교는 9,990원인데 명령 가격으로 조정이 된다 그러면 3, 4학년은 한 34.8% 인하하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한 44.4%입니다. 그래서 총 검정 도서의 경우에 저희들이 175개 도서 중에 171개 도서에 대해서 조정 명령을 했고요. 네. 시도교육청의 인종도서를 포함할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 비용이 한 20% 4배 인상이 추정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낮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출판사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좀 부당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정 권고를 2차례 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
는 아주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네.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한 부분은 네. 부침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인력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네. 출판사 쪽에서는 교육부가 조정한 가격이 작년보다 예.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게 말씀드리면 이제 교과서라는 게 일반 삭제차와 다릅니다. 이제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네. 줌을 받아 생산하면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작년도 가격 중에 자율적 교과서는 중학교 경우에는 희망 가격이 96.2%에서 됐기 때문에 부풀어진 가격이 있고요. 사정제 도서는 사용기간 만료에 해서 고정비가 5분의 1.5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작권 보상금이 2배가 적용됐고요. 그리고 줌 부수가 또 차이 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거 복잡하네요. 예. 네. 교과서의 특성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의 가격 문제는 말이죠. 2009년부터 가격 자율제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격 자율제가 결국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이 쌍방간에 청약하고 성약이 있어야 되는데 예. 기존 규정에 의하면 뭐 출판사의 뭐 청약만 있고 성락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번째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예.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자율제를 전제로 하되 예. 최소한으로 부당한 경우에만 인상을 억제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당한 경우가 뭐 실제 발행 부수하고 예상 발행 부수하고 1000부 이상 차이 나는 거 하고요. 네. 실제 발생하지 않는 원가가 1.5% 이상인 경우에 저희 조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 교과서의 경우에는 실제하고 예상 발행 부수 차이 나는 게 27만 부 정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율제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예, 그래서 부당한 경우에만 조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측면에서 부당한 면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중학교의 경우에는 네. 저희들이 이 개정하기 전에 예. 규정상 권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2013학년도 중학교 검정도서가 희망 가격의 96.2%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희망 가격이 한 평균이 한 8,152원 정도이고요. 예. 그래서 7,846원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두 차례 권고를 했지만 현재 전학생들이 뭐 학습권 보호라든지 교과서 정산 대금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가격 결정을 미룰 수 없어서 조정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확정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 그럼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중학교는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거하고 고등학교 거. 예. 고등학교는 검정도서하고요. 인정도서가 있는데 저희는 검정도서에 대해서 5번째 조정 명령을 했고요. 예. 인정도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정도서를 포함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전체 교과서 가격이 비용이 한 20% 내외 인상이 추정됩니다. 네. 이 출판사들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있고요. 네. 이의 신청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계 전문가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뭐 세무사의 의견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고요. 이에 대해 이런 경우에도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사안에 따라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뭐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져서 1년간의 발행 정지나 검정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교과서가 납품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하게 되죠. 지금 공급은 다 돼 있고요. 학교에 공급은 다 돼 있는데 이제 서점에서 일반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인정 협회를 통해서는 이제 여분이 있어서 그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일반
서점에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정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값만 지급하면 되나요, 그러면? 예, 그렇죠. 정산을 하면 됩니다. 정산을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출판사 쪽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네, 이제 조정 명령을 했기 때문에요. 예. 행정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실 거로 생각하고요. 예. 이의 신청을 검토해서 이의 신청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하셨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네. 예, 정산을 조속히 할 예정입니다. 정산으로 나갈 것이다. 예. 예. 일부 출판사들이 교과서로 채택이 되려고 로비를 했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거 좀 확인해 보셨나요? 아, 예, 저희도 언론 지상에 이제 보도되고 해서 예. 이제 채택 로비가 이제 교과서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관련 출판사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로 알겠습니다. 확인될 경우 이제 이에 검토해서 상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올 8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교육부의 조재익 과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교과서 출판사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거민정교과서협회의 황근식 특별위원회 간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교육부로부터 조정명령을 받으셨죠? 네, 그랬습니다. 이거 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저들이 교과서 개발한 거는 2009년에 교육부가 고시한 내용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거든요. 네. 그 내용이라는 것이 교과서 체제와 가격을 자율화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 배경을 이렇게 규정을 바꾼 배경으로 경쟁을 통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쟁을 유도한 거죠. 예, 교육부가. 예. 저들은 참 그때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기고 아하. 우리끼리 정말 이 경쟁하는 과당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건 안 맞다 이래서 반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저들이 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예. 연구한 논문 결과를 교육부에 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 교과서 상승 요인이 최소 200%에서 400%까지 상승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연매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채택이 돼서 가격 자율화는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밀어붙여서 예. 사실은 이제 이게 규제다 이래서 그 규제를 깨고 네. 이제 그 자율화 시켰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규정에 의해서 개발을 했는데 네. 느닷없이 이제 작년 10월에 입법 예고를 하고 네. 그다음 올 2월 18일 그것도 저들이 교과서를 다 작년 11월부터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네, 네. 작년 8월에 주문을 받아서 11월부터 제작을 해서 2월 중순까지는 거의 2월이 아니라 1월 말까지는 거의 98% 공급이 끝납니다. 그래야 네. 이제 학교 배포가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2월 18일 느닷없이 그 개정안이 확정이 됐어요. 네. 확정이 돼가지고 교과서 가격의 자율화가 권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고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조정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격이 실제로 올랐습니까? 우리가 이제 희망 가격으로 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올랐죠. 올랐어요? 예. 네. 그 경쟁 때문에 오른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무한 경쟁을 이제 유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출판사마다 예. 진짜 경쟁적으로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예. 좋은 필자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 또 이제 하다못해 일러스트 하나라도 네. 그 질 높은 일러스트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더 예. 많은 비용을 지르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코스트가 높아진 거예요. 개발 비용이 높아졌고. 알겠습니다. 개발 비용도 높아지고 그래서 가격도 희망 가격도 높였는데 예. 교육부에서 보기엔 너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인터뷰를 했더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낮추라. 그런데 못 낮추시겠다 이런 겁니까? 못 낮추겠다는 것보다 예.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부당하다.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무슨 고시를 하면 그걸 예. 믿고 우리 국민들이 따라갑니다. 아, 예, 그걸 예. 믿었는데 믿고 다 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바꾸니까 저도 정말 당혹스럽고 아, 예. 그걸 믿고 개발했던 우리가 예. 사실은 이 뭐라 그럽니까 기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절차상에 있어서 갑자기 뭐 규정을 개정하고 한 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높다, 좀 낮추라라고 하는데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가격에 대한 것도 우리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는 게 예. 단순하게 비교하면 사실 가격이 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높은 거 사실하고 인정하시네요. 네네 가격이 높은 건 사실 왜냐하면 단순 비교하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네네. 우리 그 강쌤도 아시겠지만은 네. 책이라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 예. 질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똑같은 상품을 놓고 올렸다가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전혀 다르거든요. 아, 예. 체제도 다르고 규격도 다르고 예. 페이지도 심지어 배가 되는 게 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번엔 그 강제 명령을 내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정 명령을 내린 네. 이 가격은 실제로 지난번 작년 것보다가 떨어진 게 더 많아요. 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뭐 한 20% 업됐다 그러는데 네.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떨어진 게 많습니다. 아, 예를 들어 국어, 그래요?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국어 1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가 6개사 그러니까 좀 그 활발하게 출판을 하는 교과서를 출판하는 그 상위 한 6개사 거를 집계를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예. 작년 가격이 4,932원이에요. 예. 그런데 원래 교육부에서 조정 명령으로 내린 이 가격이 4,808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참 당혹스럽죠. 그런 교과서가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조그만 출판사에서부터 네. 좀 큰 출판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조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무슨 제재를 가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거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게 교육부가 근거가 있고 부당하다고 우리 주장이 부당하다 그러면 감수해야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요. 네. 그건 잘 타협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권 한 권 다 설명을 좀 해보시지 그러세요. 그 이제 교육부도 아까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좀 들었는데 예. 이제 권고하고 네. 협의하는 과정이 그냥 우리가 이제 이 권고를 합니다. 그쪽에서 희망각을 내면 그쪽에서 분석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합의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권고각을 내면 그 우리가 이게 맞지 않다 이래서 자료를 막 제출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처럼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예.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좀 더 설명들을 잘 하시고 상대 쪽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접촉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예. 간단히요?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교과서 가격이 배치 노트에 점 찍는 것만도 못한 가격이 많아요. 네. 그럼 우리 강선생도 글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거민정교과서협회 황근식 특별위원회 간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주말을 바라며 들뜨기 쉬운 금요일인데요. 도로 곳곳으로 차도 물론 많은데 사고 소식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강남에서는 도산대로 청담 4거리에서 영동대교 남단 3거리 교차로 안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로 변경 주의하셔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라고요. 서부간선도로 고척교 지하차도 안양 쪽으로도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양평교까지 밀립니다. 연결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바람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지금 처리 중에 있고요. 화성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안산에서 조남,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나들목 부근 2, 3차로 추돌사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산에서 동탄까지, 수원 일대, 판교 일대로 꾸준히 밀려 있고요. 달래내에서 서초, 반포에서 한남까지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구인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o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엄마, 간병인이 없어도 환자를 돌봐주는 병원이 있다고요? 환자 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여 환자에겐 빠른 쾌유를, 환자 가족들에겐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안심병원 이용 정보는 02-2276-7000번 또는 검색창에 환자 안심병원을 검색하세요. 먹고 사는 걱정 덜어주는 민생 안심 정보 모르면 안 돼요. 천만 시민 생활의 힘 캠페인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금요 시사 퀴즈 질문 기억하십니까? 독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구상 연설을 했지요. 그 장소, 이곳이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었는 질문이었는데요. 보기 드렸습니다. 1번 스웨덴, 2번 드레스덴, 3번 셔츠덴, 4번 코르덴. 네, 문자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5분 추첨해서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요. 고무줄 경선 룰 이대로 괜찮을까요? 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8045님께서는 no라고 적으셨네요. 경선 룰이 자꾸 바뀌면 선거 출마한 사람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2273님께서는요. yes라고 적으셨네요. 지역에 맞게 경선 룰을 적용한다는 게 헷갈리라고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좋다고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가겠습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오늘 정치 수다 하는 날입니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겨레신문의 하여연 기자 그리고 요즘 무척 바빠지신 분이죠.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브레스덴 연설 들으셨죠? 예. 네,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역시 북한은 빨리 핵 포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매니페스토 본부가 지난 대선 공약을 평가할 때 네. 일단 돈이 들어가는 공약들은 좀 설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고요. 네. 그래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대북 관련이나 통일 관계된 것 그리고 또 경제민주화된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선언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환영한다 이런 거고요. 네. 또 세계적으로 볼 때도 과연 한반도는 통일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 때 나온 선언이라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영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역대 정권이 모두 그 통일에 관심이 있었죠. 네. 다만 대박이냐 아니냐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 소박이었나요? 보니까요. 네. 그 역대 한국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는 대북 메시지가 항상 들어갔네요. 네. 예,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요. 95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에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이 공통적으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그 남북 대화를 시도를 했고요. 나머지 두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있네요.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향후에 한번 진전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저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 만들자. 네. 이거 아주 특이하게 봤어요. 그렇죠. 네.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역대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통일이 과연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대통령의 선언이나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는 바로 통일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가 국민들에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 이후의 후속 조치들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그 총리실이나 정보 부처에서 좀 아직 느리게 이게 제시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우려스럽다. 이 지점에서 관심이 있게 보고요. 대통령의 이 선언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에서의 연설 내용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정치권에서 아주 시끌시끌했죠. 새누리당에서는 경선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 창당했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점수 좀 매겨보시면 어떻게 매기시겠어요? 제가 먼저 매겨볼까요? 어차피 저희 그 매니페스토 본부 사무처가 구민주당 중앙당사 바로 위층, 그리고 정의당 건너편 새누리당 옆 건물, 안철수 신당 건물 뒷건물입니다. 그래요? 그건 각 정당에 똘똘 쌓여 있네요. 아무래도 감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붙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정치가 잘 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 후한 점수를 좀 매겨볼까 했습니다. 이게 그랬어요? 창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 잔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공천 절차가 시작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공천 기준에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기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한 점수를 좀 매겨볼까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잡음들도 보이고 해서 네. 저는 약 한 7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70점 많이 준 겁니다. 하지만 잔치집 분위기니까 그렇다. 네. 그리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좀 예. 보여서 그렇다. 이런 전제를 알죠. 봐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하영 기자는요?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용 이전에 형식만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네. 물론 이제 박 대통령 아까 매니페스토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일이라는 선언 말고 내용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 프로세스가 좀 전면적으로 공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도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어나고요. 사실은 이번 정치권의 점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아니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50점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좀 짜지셨네요. 그렇군요. 자, 오늘 새누리당 먼저 얘기해보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민주당이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공평하게 해봅시다. 근데 우선 새누리당 쪽으로 가보죠. 저는 말이죠. 요새 경선한다고들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이하게 우선 인상을 받은 것이 무슨 선거판이 옛날하고 똑같냐. 예? 복지시설 방문해가지고 사진 찍고, 예? 오기통 춤추면서 사진 찍고, 예? 또 교통정리한다고 사진 찍고, 이거 이미지 선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주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하자는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두 분 어떠세요? 네, 뭐 비판적인 사무총장?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뭐 선거 때만 되면 서민 코스프레 한다 이렇게 해요. 이미지를 통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요. 선거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평상시 정치 활동 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실효성이 있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그나마 여러 가지 설익은 정책들이 나와서 논쟁하고 있는 분위기만을 보고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얘기해야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자꾸 삐딱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원래 삐딱하신 거 아니에요? 선거 때라도 좀 진심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방문했을 때 민폐 끼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사진 기자 없으면 안 가죠. 예, 안 솔직하게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거 바쁜데 거기 가겠어요? 그래도 어차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진심을 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는 거기 가서 무슨 정책을 좀 얘기한다든가 말이죠. 맞습니다. 예. 좀 그런 걸 좀 해야지. 가서 그냥 사진 찍고 말이야. 그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요. 이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가 좀 정착이 되면 후보자가 이렇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후보자들은 정책을 내놓고요. 그걸 토론하느냐고 선거에서 주인공인 유권자가 시끌벅적한데요. 지금은 좀 거꾸로 된 형태로 선거를 치르고 있어서 좀 후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니페스토 운동한 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8년, 9년 차 들어와 있습니다. 참, 그동안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고쳐집니까, 이거? 한 방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더 끈기 있게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언론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는 다음 주 이따 하고. 근데 새누리당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서울, 부산, 경기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후보는 열심히 정책 같은 걸 발표를 해요. 특정 일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근데 신문에 하나도 안 써줘요. 방송에도 한마디도 안 해줘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해 주느냐. 누구하고 누가 가서 만났다.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다. 사진 대문짝만 하기 싫고. 그 언론은 왜 그렇습니까? 허영 기자 답변해 보십시오. 실제로 한겨레 신문에서는 지금 이게 정책 선거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정책 중심으로 기사를 쓰면 클릭수가 안 나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그러면 재밌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책 얘기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상버스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공짜 버스냐 또 버스 공영제냐 좀 다르잖아요. 그게 외국의 보도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나의 삶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있게 되는 건데 사실은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걸 분석하는 것도 유권자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삶이 바뀌는 건지를 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언론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 개표 방송들이나 예측 방송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 그 정도의 노력과 돈을 쓴다라고 하면 아마 정책 보도가 더 재밌어지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좀 좋은 말씀이네요. 저 돈 안 쓰는군요, 신문방송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런 데다 돈을 좀 써야지. 지금 이제 서울시장의 경우에 세 사람이죠. 맨 처음에 선언한 사람이 이제 이해훈, 그 다음에 정몽준, 김황식 이렇게 세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이 지금 각각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경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 두 분도 모르시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신문방송에서 써주거나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간혹 이렇게 정책을 계속 많이 발표하시는 이가 있어요. 특히 이해훈 후보는요, 정책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근데 보도도 안 돼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저는, 이래갖고는 안 된다. 우리 유권자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냐라고 해서 저는 아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얘기죠. 왜 입맛을 쩍쩍 다지십니까?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저기 변호사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제, 아마 언론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매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이전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어제 오늘 상황인데 김황시 전 국무총리가 예비후보 경선룰 관련돼서 지금 보이콧을 할 것처럼 지금 반발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직구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원래 오늘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네. 인터뷰를 하기로 있었어요. 예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직구에 들어갔나 봐요. 예, 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중심으로 좀 보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좀, 예.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정치인의 어깨 높이에서 보니까 그러는데 왜 정책이 자꾸 보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라 살림을 어떤 우선순위를 통해서 돈을 쓰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밀접하다고 보는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런 유권자의 인식이 있고 언론 보도 태도가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그 선거의 승부가 갈렸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좀 더 좀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딱히 이제 정책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정몽준 후보하고 박원순 현 시장 사이에 색깔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논쟁이거든요. 그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리 생각하면 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 논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상당히 이런 논쟁은 재밌거든요. 그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재미있게. 왜 웃으십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데. 국정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나 이런 외교 안보 쪽에 그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사들을 언론들이 많이 쓰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니까 아마 그런 기사를 좀 덜 쓰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보호를 좀 해드리면 오늘 제가 너무 언론을 세게 얘기했던 거가 좀 만회가 될까요? 변명을 드시는 아니 제가 여기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색깔론의 경우에는 저희는 좀 이렇게 판단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그 상대 후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을 갖고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좀 몰아가고 있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뭐 저희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는 자제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291님께서는 어차피 집권 여당이 공약을 안 지키는 마당에 지방선거 공약이 지켜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예 포기하고 계시는군요. 이분께서는. 그저 조금이라도 사람 됨됨이가 나은 사람이 되면 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1714님께서는 자꾸 편갈라서 박시민의 안인에 싸우고 종북인의 안인에 싸우는데 서민 입장에서는 살림살이 챙겨주는 후보가 최고지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다 이제 우리 민생과 우리 살림살이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주셨네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가보죠.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예, 이걸 새정치연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줄여서 약칭으로 새정치연합이라고 해달라고 그런 주문을 하죠. 여기서는 지금 뭐가 지금 제일 시끄럽습니까? 정강정책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마무리가 됐나요? 정강정책은 마무리가 됐고요. 기초 무공천. 무공천. 무공천 가지고 사실은 부글부글 끓고 있죠. 끓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아시겠지만 당을 내보이고 하고요. 그 이하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그 당 소속 없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 단위의 선거가 말하자면 뭐랄까요?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를 보고 보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병? 예.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규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조직이죠. 예를 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조직세로 그만한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광역선거에도 큰 차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초선거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무공천하는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뭐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면 후보가 난립하고 새누리당이 전석을 석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시는 이광재 사무총장께서는 이거 원래 대선 공약이었죠.
예, 대선 공약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조금 아까 그 청취자분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공약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매니페스토 본부가 보면 너무 잘 지켜서 탈입니다. 다만 지키고 싶은 공약만 지킵니다. 그래서 전체 공약이 안 지켜진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것보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렇게 하고요. 민생도 얘기하셨는데 네. 결국 민생을 챙기는 건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바로 잡고요. 네. 두 번째 저희가 좀 난감합니다. 이 기초단이 그 공천제 폐지 내지는 무공천에 대해서 좀 난감한데요. 지난 대선 공약이었죠. 대선 공약인데 또 이게 또 위헌 논란이 아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의 핵심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흉내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됐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위 무공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광주에 대해서만이라도 이게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쪽 부분만이라도 무공천을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특별한 제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창당을 한 게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예. 정말 이제 오늘도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확인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이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이 인사들 인터뷰를 했어요. 뭐 이 말도 못한다. 현장에 가보면 뭐 버글버글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또 이부영 상임 고문 같은 이는 뭐 이거 빨리 저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인터뷰에서 직접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새누리당은 공천하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안 하면 새누리당만 다 당선될까요? 네, 저희가 선거를 물론 여기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호남이라든가 영남은 제외해놓고 주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강원도 이쪽에서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쭉 선거를 지켜본 바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산수적 접근으로도 되는데요. 새누리당 후보는 한 사람이고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후보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게 많이 불리한 거는 사실이죠. 사실이고 또 이렇게 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재선율이 한 76% 됐는데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위험하다. 기초형 경우에는 거의 비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이 민주당 네. 쪽에서 나오는 건 사실이죠. 박영선 의원이 우리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저 축구를 하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지고 나오는 후보들은 새누리당에 표를 주는 45% 내외의 보수적인 그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죠.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0% 이상이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지율 또한 40% 내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번 선거가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지고 나가고 나머지 후보들이 난립했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예. 불리하다? 네. 아까 그런데 이부영 의원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부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자치단체장 중에 한석도 아마 새정치연합에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김부겸 의원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어저께인가 네. 그저께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그거 걱정할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번이 새누리당이라고 할 때 그럼 이제 새누리당은 찍지 말자 표현을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새누리당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그 후보들 사이에 어떤 그 변화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유권자를 믿어보자 이런 또 흐름도 그 새정치연합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만 이게 그 룰이라고 하는 게 공정해야 되는데 룰이 공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후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선 공약이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흉내를 좀 내보자. 특히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구와 광주 쪽에는 어차피 세력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구를 포함한 조금은 좀 폭넓은 지역에서 부공천을 좀 하는 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좀 표를 얻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흉내라도 내는 측면이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아주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205님께서는 하 기자님 오늘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되면서 새누리당은 심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물으셨네요. 일단은 불편했죠. 그건 과거형이고요. 예.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예. 실제로 갤럽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대체로 지금 새누리당이 잘 나와요? 새정치연합이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전 통합되기 전에 10% 내외이던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20% 내외를 합쳐도 이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향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새누리당은 웃음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8041님께서는 민생이 최고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정치권이 시끄럽게 떠드는 이야기 중에 민생 얘기는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라고 적으셨고요. 9361님께서는 제발 교과서 같은 이야기만 하지 맙시다. 유권자가 더 문제입니다. 유권자가 안 바뀌는데 정당 출마자가 바뀌겠습니까?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꾸는 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 시사 퀴즈 질문은 독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구상 연설을 진행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2번 드레스덴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8889-9582-7617-3104-2773님께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8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박봉선, 안홍진, 작가 정선임, 강혜은,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